이슈 끝나자마자 바로 어제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시장에서 추가 부양책 통과가 실패가 됐습니다. 하원에서, 그러니까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2,000달러로 올리자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오케이 하고서는 바로 덥석 물었죠. 그래서 하원에서 표결을 붙여가지고 민주당이 하원은 잡고 있으니까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통과가 됐으면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원은 또 공화당이 잡고 있죠. 공화당이 잡고 있는데 이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맥코넬, 이 양반이 싫어요, no 이렇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주식 조정에 빌미가 돼서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말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그런 물량들로 인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게 계속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조지아주 쪽에서 상원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계속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치고받고 있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디가 이기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이 조지아주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하냐가 갈려요. 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랑 공화당에서 지금 계속 추가 부양책이니 뭐 하나하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화당 쪽에서 과반을 차지를 해서 그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이런 제도들을 많이 좀 마련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들을 폐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상원을 좀 과반 의석을 좀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이제 반기업 정책을 편다던가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제동 장치를 마련해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더 되기를 원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요거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 뭐 바이든의 그 추가 부양책이나 이런 거에 더 힘을 실어줄 거다 이렇게 하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런 이유를 들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중소형주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러셀 2000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장중에는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3대 지수에 비해서 하락한 폭이 굉장히 크죠. 이 러셀 지수가 보통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 쪽으로 좀 치환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 이제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수익률을 확정지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매도에 나서서 그 영향으로 중소형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요번에도 그 중소형주들이 워낙 상승폭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시장, 그래서 국내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이슈 끝나자마자 바로 어제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This is Sparta! 야, 장초반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던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 수급은 오늘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는 없기는 한데, 개인들이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제처럼 또 붉게 불타오르는, 코스닥이 붉게 불타오르는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도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중소형주를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려다가도 약간 멈칫 하시겠죠. 오늘이 이제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4일간의 연휴가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주식시장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히 넘기고 싶다라는 또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음 편히 넘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매도해서 수익 확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추석 연휴라던가 아니면 금요일이라던가 뭐 어떤 설 구정 연휴라던가 이런 연휴, 긴 연휴를 앞두게 되면은 바로 그 전날은 되게 거래량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거래량 없이 좀 뭔가 한산한 시장이 펼쳐지면서
이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니까 대부분 이제 소폭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지가 관건이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거랑 상관없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거래량 없이 한산하고 이제 소폭 조정의 모습을 좀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